3분 정도 남았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살펴보시죠. 지금 양시장은 강보합권에서 다소 눈치 보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진행됐던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오늘 다 반영이 될 텐데 다행히도 가장 가깝게 간밤에 미국 증시가 오르면서 거래를 마쳐서요. 부담을 좀 덜어줬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0.26%가량 오르면서 2413.87포인트 선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거래일에도 강보합권 정도였는데요. 오늘 장도 비슷하게 출발하면서 과연 바닥을 잘 잡아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2400선 테스트 다시 들어갈 것인가 2400에서 많이 멀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 유지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더 아찔하게 빠졌었죠. 그러다가 직전 거래에 강한 급반등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장 5일선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0.22% 오르면서 818.15포인트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1.66포인트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이 거래일 연속된 반등세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한 상승 분위기는 아니어서요. 종목별로도 상승과 하락 종목이 다소 엇갈립니다. 1,400여 개의 빨간불 그리고 700여 개 넘게 한 800여 개 파란불 들어오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종목은 어느 정도 이 아침에 핵심 뉴스라든지 시간의 거래, 수급 통해서 여러 가지 힌트 보셨을 거예요. 오르는 종목군의 키워드는 방산 그리고 이 유가, 에너지 이쪽의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미증시에서도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미증시에서도 영향을 받았던 대표적인 종목군인데요. 보시면은 흥구석유가 25% 급등으로 출발 앞두고 있고요. 또 한국석유 17% 정도, 대성에너지 13%, 중앙에너비스 12% 오르며 두 자릿수대 급등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방산 쪽 보겠습니다. 방산 쪽은 연속성에 있어서는 조금은 확인이 필요한 종목군이죠. 아무래도 민감도는 중소형 쪽이 더 강하게 나옵니다. 빅텍이 13% 정도 오르면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한일단조가 한 13%, 스페코도 11%, 퍼스텍 10%가량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큰 종목군들은 아직은 반응이 크진 않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4% 정도, 현대로템 보시면은 이 종목도 한 5% 정도, 10% 미만의 방산주들 일단은 좀 강하게 출발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한 상황이고요. 그 밖의 종목군들 중에서는 연속성이 나오는 키워드로는 양자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의 양자 컴퓨팅 기술과는 조금은 다른 기술을 개발을 해서 학술지에 게재를 했다라는 내용의 지난주에도 좀 들썩였던 종목군인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로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해주면서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11% 정도 오름세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 10% 정도로 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IMT라는 종목인데요.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고요. 어제 한글날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4거래일 짧고 굵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앞서서 10월에 매매가 영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이제 쿨 털어버리시고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10월 증시 이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화이팅 해보시죠. 오늘 이벤트들 지금 보시면은 IMT라는 종목 신규 상장했다라고 일정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451 코드가 220 쓰고 있는데요. 공모가는 14,000원이라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가 쉬어가는 동안에 상승 전환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동 분쟁 발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라는 점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중동에서 발발이 된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지 시간 11일에서 12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의 9월 PPI 그리고 CPI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증시는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1% 넘게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1.14% 오른 2,43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선방에 주면서 빨간불을 켜내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종가 대비 0.47% 오르며 출발하고 있고요. 820포인트 선 복귀해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이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789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524억 원, 외국인 투자자들은 241억 원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합심해서 매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145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는 분위기인데 기관 투자자들 현재 구간 12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119억 원 팔자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선방해 주면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그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섹터는 바로 음식료품 섹터입니다. 현재 구간 1.57% 상승 중에 있고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표적인 종목군들 3%에서 4%대 탄력 받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신업도 1.6% 오르면서 현재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전자 섹터도 오늘 1.34% 상승 중에 있고요. 유통업 섹터에서도 1.3%의 강한 탄력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섹터도 1.27%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섹터 확인해 보시면 운수창고 섹터에서 0.17% 하락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조선주들 쪽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항공주에서는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3가지 뿐이고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반도체 투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일제히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쪽으로 저가 매수세, 반발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현재는 1.52%의 강세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고요. 67,000원을 복귀해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3.07% 오르면서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12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선방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포인트로 둬보시면 좋겠고요. HBM 시장과 관련해서도 이슈 체킹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2차전지 셋업체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75% 상승해주고 있고요. LG화학도 0.7% 오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1.04% 상승불 켜내면서 저가 매수세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잠잠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현재 구간 51만 4천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오늘 엇갈리는 주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0.78% 하락하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만 기아가 0.47%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아는 8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강세 움직임 나타내주면서 1% 넘는 상승 탄력 받아 나가고 있고요. 1.29% 상승한 23만 5천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빨간불이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선방해주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1%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선방해주면서 3% 넘는 탄력을 이어가고 있고요. 3.28% 상승한 14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장주 쪽에서 네이버의 경우 0.73% 오르고 있고요. 현재 주가 확인해 보시면 19만 2,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혼조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2차전지 소재 종목 내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76% 하락하면서 22만 9천 원 선까지 내려앉았고요. 에코프로도 1.31%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2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NF의 경우에는 0.13% 소폭 반등해 주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5만 9,2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선방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1% 오름세 연출하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에서도 2.16%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보시면 HPSP가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리노공업은 0.45% 상승 탄력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또 성장주 내에서 펄어비스 같은 게임 종목 오늘 0.6%가량 오름세 연출이 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17%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로봇주 가운데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72% 하락하면서 13만 7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장 초반의 변동성이 상당하네요. 양시장의 온도차도 큽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1%대 상승을 잘 유지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이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현재는 0.18% 하락하면서 81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한 0.6% 정도 오르면서 출발했는데 금세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양상입니다. 몇 가지 좀 키워드를 보자면요. 오늘 좋은 쪽은 너무 명확하죠. 에너지 그리고 방산 섹터입니다. 에너지, 국제 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 석유 도소매에 가장 민감하고요. 또 사이즈 큰 정유화학 쪽도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선 섹터도 대체적으로 좀 커플링이 되는 종목군으로 볼 수 있는데 조선도 시장 대비로는 나은 움직임, 에너지, 국제 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이 정도 있고요. 그리고 방산 쪽도 전체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군들하고요.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통신 장비 쪽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초전도체 쪽 선암을 비롯해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아마 갑자기 초전도체 왜 오르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텐데요. 보니까 LK9999 관련해서 백서가 이번 달에 나올 것이기도 하고 또 미증시에서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가 강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초전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10,000,000 투자한다, 지원한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우리 증시 오늘 보면은 미증시에서 주목받았던 종목과 상당히 데자뷰를 이룹니다. 비슷하게 영향받고요. 안 좋은 쪽으로는 지금 재건 쪽, 우크라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주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어떤 쪽부터 볼까요? 네,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짐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오랜만에 방산주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군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빅텍의 경우 16.6%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스펙코의 경우에도 10.33% 오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머지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퍼스텍이 9.84% 오르고 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6.61%, 한화시스템도 6.57% 상승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의 전쟁 발발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방산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정학적인 위기가 고조가 될 경우 국내 방산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당장 이 전시 편지를 가동을 해서 방산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분석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SK증권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충돌하는 등 지리적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며 물자 확보 싸움으로 벌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당장 전쟁 상황을 대비해서 방산물자를 생산하고 확보할 수 있는 나라는 몇 없다고 분석을 했고요. 만일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갈등과 대립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방산품 재고를 보충하려는 수요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유도무기 방어재개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며 중동 지역에서 관심을 갖는 국내 유도무기 재개는 LIG 넥스원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러한 방산주들 현재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주가 흐름을 이어나가게 될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방산주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전쟁이 났으니까 뭐 각국에서 무기 구매를 뭐 더 늘릴 수 있다는 전망. 미국 시장에서도 무기를 중동 쪽에 팔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미국 뭐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럽 그루만이 11%, 뭐 8%, 9% 이렇게 올랐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영향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뭐 전쟁이 나면 방산주는 수혜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이 얼마만큼 확장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좋은 호재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 테마로 접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사실 그동안 고점 대비로 많이 밀려가지고 뭐 가격 메리트까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가능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수주장고가 저번에도 한번 체크를 해드렸는데 수주장고가 뭐 상당 부분 계속 있기 때문에 매출에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적은 뭐 염려 안 해도 된다라고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고, 저는 뭐 LIG 넥스원 이게 오늘 이제 박스권 뚫는 양상이 나왔어요. 오늘 제일 강해요. 지금 방산주 중에서는. 네. LIG 넥스원이 뭐 저번에도 한번 종목 추천도 한번 드렸는데 네. 역시 차트로 보면은 LIG 넥스원이 제일 좋지 않나. 네,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테마주의 논리로 짧게 대응하려면 중소형주, 조금 더 가져가실 거면 대형주가 나은 거죠? 저는 요즘 시장에서 네. 중소형주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이게 평소에 이제 거래량, 거래 대금을 각 종목별로 좀 봐야 되는데, 가뜩이나 뭐 거래량, 거래 대금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중소형주에 잘 눈을 안 줘요. 그러면은 진짜 살 거는 거래 좀 붙고 이런 것들은 몇 개 안 되거든요. 차라리 거래 붙고 잘 되고 있는 네. 차라리 대형주 쪽이 더 낫지 않냐. 유동성이 좀 있어서 언제든지 사고 팔기도 좀 용이하고 이런 쪽이 좀 더 낫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만약에 방산주를 대응을 하시더라도 대형주가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다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방산주 토픽을 그러면 LIG 넥스원으로 보시는 거죠? 저는 지금은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이 또 영향을 받는 국제유가 상승 맞물리는 석유 도소매 쪽, 이쪽이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흥구석유가 바로 상한가 들어가네요.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도 따라가는 모습 뚜렷하고요.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 S-오일이나 GS가 그동안에는 유가 오르든 내리든 좀 무덤덤했습니다. 그런데 S-오일 오늘장에서 6% 오름세 보여줍니다. 장중한테는 7% 넘게 오르기도 해서요. S-오일 상당히 좀 탄력적이고요. GS도 좀 무겁게 움직였는데 오늘 바로 따라갑니다. 5% 정도의 상승권,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기존의 정유 삼총사로 묶였던 종목분들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 정도 상승하는데 그것보다 더 눈에 띄는 점이 오늘장 10일 만에 일단 상승으로 돌려놨습니다. 이 종목이 계속 뒷걸음질 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돌려놓는 모습입니다. 유가에 영향을 받는 종목도 바로 반응이 나오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미국 시장에서도 에너지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같이 좀 반응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전쟁이 난 데가 아무래도 중동이다 보니까 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역시 S-오일, GS 뭐 이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흥구석유, 한국석유, 뭐 중앙에너비스의 강세가 조금 두드러진다라고 보고 있고, 에너지 특히 유가의 전망이 솔직한 얘기로 오늘 이렇게 에너지주들 상승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상승하고 미국 시장에서 유가도 상승을 했는데 네. 저는 미국 시장의 유가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차트로만 보면은 이 전쟁이 어떻게 갈지는 뭐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요번에 올라가면은 정고점 부근 아니면 정고점 살짝 넘거나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일단 보고 있고, 만약에 뭐 제 예상하고 틀리게 뭐 갑자기 뭐 외부적인 이슈 요인으로 인해서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 뭐 대리전이 진짜로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은 뭐 유가 뭐 상당 부분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정고점 부분까지만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란은 우리 배후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좀 일단락되는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나리오별로 얘기를 해드렸어요. 저희가 좀 전에 봐드렸던 방산 쪽의 LIG 넥스원은 목표가 도달이네요. 9만 원 주셨는데 지금 9만 원 훌쩍 넘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또 리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죠. 그리고 또 이슈 있는 쪽 계속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쪽,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중국 공장에도 반도체 장비를 안정적으로 좀 들여올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습니다. 삼성전자가 2% 오르면서 오늘 6거래일 만에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쪽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분위기가 좋아서 거래소 지수, 코스피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2%, SK하이닉스는 2.4%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실히 호주로 좀 반응을 하는가요? 게다가 또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장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이게 미국에서 1년 단위로 해준 게 아니라 이제 무기한으로 해줬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조금 더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중국 공장 이제는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갈 거잖아요. 물론 지금도 돌아갔지만은 시장은 불투명한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의 상승은 내일 실적 발표인데 일단은 조 단위로 2조로 영업이익 2조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3분기. 그러니까 2분기, 1분기보다는 나아졌다. 그럼 예상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좋게 나오면은 팔자 물량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만약에 내일 상승이 못 미치더라도 오히려 좀 빠지면은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금 상품 시장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인지 음식료 쪽, 비료사료 이쪽도 강세 흐름이 슬슬 잡히고 있습니다. 먼저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미래생명자원부터 볼게요. 7%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대한제당 설탕 가격도 좀 봐야 되겠네요. 6% 오름세, 한일사료도 6%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홀딩스 5% 상승세 띄면서 비료사료도 슬슬 이제 시동을 거나 이쪽이 또 한번 탄력을 받으면은 또 단기에는 강한 에너지를 뿜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봤었는데 오늘의 시세 의미 있을까요? 근데 왜 오르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미래생명자원이나 이런 쪽이. 대한제당은 오르는 거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설탕이 상당히 많이 쓰인다고 해요. 젊은 층이 주로 먹는 후 뭐죠? 그게? 탕후루. 탕후루. 네.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설탕이 예전보다 많이 쓰인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제당은 올라가는 건 솔직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나머지 비료 사료는 지금 전쟁하고 그렇게 관련이 있을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도 고르게 오름세 나타냅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위포조선, 한화오션 모두 다 2%대 상승세 타고 있는데요. 조선주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신가요? 조선주는 저번에도 이제 카타르 2차 네. LNG선 수주. 네네.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발표가 임박했다. 나잖아요. 그런 거 임박했기 때문에 또 저번에 이제 저번주에 한번 체크포인트 다뤄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미리 이제 선반영해서 좀 오를 수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체크포인트로 한번 다뤄드렸고,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미리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강세면은 결국에는 중동에서 이런 수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가 강세에 조선주는 나쁠 건 없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들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 워낙 많이 건가요? 빠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응 못 하셨을 거예요. 그냥 들고 계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2차전지 쪽 보겠습니다. 앞서 체크포인트에서도 2차전지 장비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는데요. 지금도 오르는 종목이 장비 쪽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셀업체들도 괜찮고 오늘 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PNT가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요즘에 2차전지 말고 극저온에서 배터리를 어떻게 쓸 수 있도록 기술력 개발했다 이런 내용의 반응이 폐배터리 사업 추진도 있고요. 나인테크는 조금은 또 2차전지 섹터 내에서 다르게 움직이는데 오늘 또 워낙에 좀 탄력이 좋습니다. 한 6% 정도 상승하고 있고 또 셀업체들은 오늘 괜찮네요. 삼성 SDI 3%, SK 이노베이션은 유가 영향도 있겠죠. 오늘 2% 중반대고요. LG화학 2.5%, LG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여기는 한 1%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네요. 그 밖에 뭐 소재 쪽으로도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불 들어온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슬슬 상승으로 돌리는 2차전지 종목군들도 하나 둘씩 눈에 띄고 있습니다. LNF 그리고 첨보 등의 종목군들도 고르게 상승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간밤에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미증시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는 흐름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국내 2차전지 이쪽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 2차전지 뭐 항상 말씀드리는데 뭐 이제는 그냥 트레이딩이에요. 뭐 짧게 뭐 많이 빠지면은 반등 가능성 염두에 두고 매수하고 제가 뭐 2차전지는 계속 이제 7월 26일 이후로는 네. 계속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말씀을 특히 이제 소재 쪽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네. 트레이딩 해라 아니면 올라오면 팔자 계속 그 입장이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특별히 뭐 여기서 더 크게 반등한다기보다는 좀 짧게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대신 이제 아까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수주가 이제 예정이 돼 있잖아요. 결국에는 국내 업체의 수주 주지 다른 업체의 수주 안 준다고요.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이쪽으로는 계속적으로 괜찮다. 북미 말고도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도 공장에서도 수주도 남아 있다라고는 얘기는 나오고 있어가지고 장비주들은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장비 쪽은 좀 다르게 보시네요.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남은 하반기에 제약바이오에 기대를 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6% 오름세 보여주면서 이 종목 52주 신고가입니다. 이달에 상당히 크게 주목받고 지난 27일이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이 한올바이오가 상한가 기록하고 그 이후에 빠진 적이 없거든요. 벌써 닷새 연속해서 상승, 오늘도 신고가 새로 쓰면서 6% 정도 오르며 4만 원 선 근방까지 가 있습니다. 엔젠바이오도 현재 6%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라든지 뭐 동국제약 이쪽도 동국제약이 지금 한 6%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4% 정도나 오르고요. 평소랑은 좀 다르게 셀트리온이 거래가 실리면서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임 나타내며 20일 이동평균선 회복이 거의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헬스케어도 좋네요. 5% 정도의 상승권, 제약도 약 4% 정도 오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굳이 비만이나 뭐 당뇨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예전보다는 죄송합니다. 예전보다는 나아진 거는 같은데 네. 셀트리온 오르는 거는 결국은 3사 합병을 그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뭐 동의를 했다. 그런 뉴스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강세가 나타나는 게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역시 저는 제약바이오는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셀트리온 움직이니까 다 움직인다. 이거보다는 개별적으로 핵심 좀 이슈 있는 것들, 뭐 아마케라든가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여전히 뭐 비만이라든가 그런 쪽에 접근은 유효하다. 하지만 전체 다 움직일 것이다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멘텀 있는 종목으로 압축 대응 전략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소비 쪽이 안 좋거든요. 아무래도 이 황금 연휴가 끝나서 그런지 그동안에도 계속 뒷걸음질 치면서 이 재료 소멸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을 이 정도면 소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빠지네요. 호텔신라가 자거를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현재는 74,4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거의 한 열흘 연속으로 8일이네요. 8거래를 연속해서 하락 중입니다. 지금 차트가 훼손된 종목군들이 상당수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이고요. 화장품 쪽으로도 뭐 약세 움직임을 대체적으로는 그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화장품 낙폭이 좀 있는 종목, 코스맥스가 4% 정도 하락이고요. 토니모리, 한국화장품, 클리오 이쪽으로 나란히 약세권 내 흐름입니다. 중국 소비주들 아직 정리를 못하신 분들은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빠졌나요? 그렇죠. 네. 역시 중국 국경절 연휴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뭐 그런 재료는 이제 다 반영이 됐어요. 근데 이제 과연 중국 단체 관광객을 포함해서 얼마만큼 넘어오느냐 그런 집계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계속적으로 뭐 매달 발표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뭐 두세 달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가 된다든지 발표가 될 때마다 주가는 좀 등락을 좀 거듭할 것으로 요동을 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네. 단체 관광객 허용이 됐기 때문에 훨씬 많이 넘어올 거예요. 그 수치는 분명히 넘어올 것인데 일단 지금 모멘텀이 훼손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하락 과정이 좀 브레이크가 걸린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냥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르는 종목, 그렇지 못한 종목까지 두루두루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수고해주신 최원주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